오늘은 육임추간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임추간격 이렇게요. 실전 사주형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육임추간격은 격의 특성이 공무원이라든가 선생, 교육공무원, 행정, 사법, 정치가 언론인 중에 많이 있습니다. 육임추간격은 육임추간격이란 임수가 간을 따른다는 말로 간궁에 인이 들어있는 것을 말한다. 인간 이렇게 보면 되겠죠. 간방연 인이다 이렇게요. 인이 들어있는 것을 말한다. 임일주는 임자, 이민, 임진, 이모, 임신, 임술, 인자를 다봉하면 이렇게요. 임자, 이민, 임진, 이모, 임신, 임술 일주에 인자를 인목을 다봉하면 인목자를 다봉하면 인중의 간목이 기토와 암합하여 임의 관성으로 하고 토국수, 임수는 기토가 토국수가 때문에 관성이 되는 거죠. 인중병화가 신금을 암합하여 인중에 있는 병화와 신금이 병신합수 이렇게 암합하여 암합하여 인수가 되고, 이는 해를 암합하여 인목은 해수와 인의 한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의 한목이 지지간에 인의 한목이 암합하여 이무녹이 되어 귀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임추간격은 무조건 대부분 귀격이 되는 팔자라는 소리입니다. 아주 귀한 남자들은, 건명인 남자들은 귀하게 다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연애자평 시결문에 보면 이밀인시는 위귀자이니 차명추간 복비상이라 한다. 이 말은 임일생이 인시에 태어나면 귀한 격이 되니 이름하여 추간격이라 하여 그 복록이 비상한다, 심상치 않다는 것이다. 임수일간이 임목을 만나는 것은 아주 기쁜 일인데 임추간격에서 진토를 또 만나는 것은 하늘에서는 구름 위로 등천하는 용우비상이 있으며, 임은 수죠. 그러니까 용이, 진토는 용이니까 구름 위로 등천하는 용우비상이 있으며 땅에서는 바람을 가르는 호랑이의 비루만 정신 있는 것과 같다 하여 용우 쌍방이요 부기상이라 위대한 인물이 된다는 것이다. 대단한 사람이 많이 있는 거죠. 대부분 보면은 고시자가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기하는 것은 신약을 기하고 충파를 꺼리고 세운이나 대운에 신이 오면, 신금이 오면 각종 재앙이 생긴다. 이것은 신강일 때는 임수일간으로 신강하면은 화토가 용신이, 목화토가 선운이 되고, 이게 화가 용신이 되는 경우가 있고 토가 용신이 되는 경우가 있고, 수가 너무 많으면 토가 용신이 되고, 수왕절에 태어날 경우는 화가 용신이 되는 수도 있고, 화가 용실 때는 목생화로 수생목, 수기를 빼는 식상운, 재관, 관제식 운이 선운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게 신운이 오게 되면 비겁운이 오기 때문에 각종 재앙이 생긴다. 이렇게 보세요. 신금이라는 건 금생수, 임수를 도와주고, 다시 우로 가서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이거는 안 나왔군요. 여기 밑에가 있네. 보니까. 이렇게 임수를 금운이 와서 도와주게 되면 재앙이 크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신금이 와서 금생수해서 비겁운이 오면 재앙이 크게 생기는 팔자가 된다. 이렇게요. 이 격은 정격이고 순조라면 극귀한다.
이거는 희를 말합니다. 기쁘리자. 좋은 것은 신왕해야 되고 인성이 인자가 인목이 많아되며 일제 진을 호하는 것으로 임진일이 가장 규격이다. 이민일도 있고 임진일 있죠. 임수가 보면은 이렇게 이민일은 여러 가지로 임자, 이민, 임진, 이모, 임술, 임술 이렇게 임신 이렇게 되고요. 잠깐만요. 제가 좀 떠듬떠듬 죄송한데 다시 보겠습니다. 임자, 이민, 임진, 이모, 임신, 임술 중에 인자 중에 임진일이 가장 좋다. 가장 좋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하는 것은 신약, 신자나 해자, 신은 인을 충하여서 기하고 해는 이무 녹이 되어 기함. 사주팔자를 보면은 건명 이모년 정사월 임술일 이민시 이렇게 사주가 되어 있네요. 이 사주는 인오술 제국. 그렇죠. 인오술이 제국이죠. 이렇게 인오술 제국. 또 임수가 4월에 출생하였으면 무토가 천간에 떼 있으니까 무토 편관, 편관격도 되고 이렇게요. 사주팔자 임술이 되라면 일덕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임덕격도 되고 이 사주는 이밀의 인시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주관격으로 본다 이 얘기입니다. 사주팔자를 보면은 사주가 정제, 편제, 편관, 식신, 편관, 정제, 비견 이 사주가 인호술로 화국을 이루었고 사화, 편제가 있으니 제다신약이라는 사주입니다. 제다신약 이렇게 제다신약 합원 이렇게 인호술 임계, 임수와 계수는 임수의 사화묘는 임계사묘는 천을균이 들었으며 사술에 귀문관살이 들어있고 임술에 백호가 들어있고 이민에 역마살이 들어있습니다. 사주팔자를 보면 이렇게 또 사주가 가만히 보니까 무토, 남명의 건명의 무토 양간화 도있으니 정사 다음에 무호, 기미, 경신, 신유, 임술계에 갑자을주 이렇게 사주팔자가 흐르는 것입니다. 조용신법은 이 사주팔자는 신약, 신강을 나눌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억부법하고 조우법이 있는데 조우법에는 해자축 수왕절이 인 한스방 겨울에는 거의 화를 취하면 되고 화를 용신으로 취하면 되고 사오미 남방 화왕절이 뜨거운 여름에는 거의 술을 용신으로 취하는 것이지만 이 사주에서는 보면 임술간의 4월에 뜨거운 기운이 만연했으니 수가 용신이 되는 것입니다. 보시면 이 사주는 임술일의 인시로 임주관격이 분명하나 인이 많으면 귀격이 된다고 하는데 임목은 시에 하나밖에 없고 인호술 화국이 되어 있고 정화가 투출되어 무토를 생하며 임수일가는 뿌리가 없이 무근한 상태가 되어 인호술 화국을 종해야 되는 것이나 시간의 임수가 있어 이렇게 시간의 임수가 받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종을 시간의 임수가 있어 종은 못하고 신약하니 임수일간을 돕는 금수를 취하면 길어야지는 것이다. 신강신약을 나눌 때 화를 끌 수 있는 인호술 화국이 강황한 사주팔자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화를 용신으로 취해서 볼 때에 화를 끄는 수운이나 금운이 체결하는 운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사주 또한 인호술 화국도 되어 있고 4월에 출생하여 지지가 너무 더운 화기가 왕성하니 당연히 화기를 끄는 수가 용신이 되며 수를 도와주는 금은 희신이 된다. 용신, 수, 희신, 금. 사주를 보면 여러 가지로 풀이를 하게 되는데 이 사주 또한 사중에 무토가 투출되어 편관격도 되고 또는 임술일로 일덕격이 성립된다. 대운이 금, 신유술, 수, 해자축운으로 흘러 부견팔자가 되었다. 사주팔자가 재밌는 거예요. 사주팔자라는 것이 흐르는 대운이 아름다우면 이렇게 무지하게 좋은 팔자를 흘러 부귀한 팔자가 되었다. 수가 용신인데 그렇게 되겠죠? 수가 용신이니까 자연인이 흘러 부귀한 팔자가 되었다. 다시 한번 봐볼까요? 그렇게 됐는지. 이 보면 신유술 해자 축으로 이렇게 무오기미 대우는 나빴지만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신유술 금 서방금운 이게 서방금운이라고 하는 겁니다. 서방금운 서방금운과 해자축 북방수운으로 흐르고 인묘 목방으로 흐르니 동방목국으로 흘러 이렇게 사주팔자가 상당히 오랜 세월 잘 살 수 있는 사주팔자가 흘러 부귀한 팔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사주팔자 중에 제다신약이라는 말이 정제나 편적격에 기술되어 있는데 분명히 제다신약은 부옥빈이요 부잣집에 가난한 사람이 태어난 것이 돼서 재물이 없어지는 것이니 부옥빈이나 되어 있고 처승호 여자에게 말을 잘 들어줘야 되는 형이 된다고 기록하여 있는데 이곳에서는 당당히 부귀를 누리는 명인이 되었다는 것일까? 대운의 흐름에 따라 보기 때문이다. 대운이 아름다우면 대운이 나를 도와주는 운이 들어오면 이렇게 사주팔자의 대운이 경신, 신유, 임술계의 갑자, 을축 이렇게 들어왔을 때 금, 서방, 금운과 북방, 수운이 60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무오, 기빈년에는 잘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금수운, 용신을 도와주는 운이 들어와서 아름답게 세상의 명인이 되었다. 것입니다. 이 이유는 사주팔자가 제다신약이 돼서 부옥비나 처승호라든가 문제가 있는 팔자가 되는데 대운이 좋을 때에는 대운 흐름이 아주 좋아지면은 용신이나 희신으로 흐르면 부귀하는 것이다. 아주 잘 생각하시고 가만히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사주는 임축왕격의 인목과 진토, 용과 호, 이는 호랑이고 진은 용이죠. 그런데 호용으로 써야 되네. 용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호용으로 인목, 호랑이, 진토, 용이 호용이 이게 용호가 맞겠다. 그래야 말이 되니까 용호가 있으면 부귀 공명한다는 하는데 여자의 운명 경우와 문제가 되는 부분을 논하고자 합니다. 여자인 경우는 용호 쌍박이 되면은 남자 같은 기질에 의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귀한 운명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주팔자를 보면은 갑자년 을해월 임진일 임인시 이렇게 됐죠. 사주팔자를 보면 임수가 해월에 태어나기 때문에 걸록격도 되고 또 임진일에 태어났기 때문에 임진괴강격도 되고 그런데 임일에 인시가 때려서 임추강격이 되는데 이 사주는 임진과 임인 사이 인묘진 이렇게 공규격
왜냐하면 묘목이 천을균으로, 임계에는 사와 토끼가 천을균으로 공규격도 되는 아주 귀한 사주인 것입니다. 사주팔자가 아무리 귀해도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임진, 이렇게 보시면 임진, 진토에 무토가 남편 편관인데 고장지에 들어있기 때문에, 묘지에 들어있기 때문에 관성, 남자의 덕은 부족한 팔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임진일주에 그나마도 식상이 태과하고 인묘진 목국을 이뤘고 인해가 한목이 되고 간목, 을목이 투출되어 있으니 식상태화자로 남편이 조금 남자복은 사주팔자에 힘들다,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 사주팔자를 보면은 이렇게 신유로 금운이 금수운으로 너무 많이 흘러온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사주를 용신과 격국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봐서 격국은 임수의 인목으로 임축왕격에도 하고 임진, 임인의 임묘진으로 공규격도 되고 임의 해수로 걸록격도 되고 임진일에 태어났으니 우리가 임진괴강격도 되는 겁니다. 이 사주팔자를 가만히 보시고 수가 임수, 임수, 해수, 자수 이렇게 수가 해수에 녹근하여 걸록, 녹근하여 왕한 기운이 더 왕해져 있으니 또 자와 진이 신자가 수국도 될 수 있기, 신자진 수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삼합의 신자진 수국 이렇게요. 신자진 삼합의 수국이고 임묘진은 방합으로 목국을 이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기가 왕성하여 진중 무토, 진중의 이 무토를 용신으로 취하고 선운은 수운을 빼는 목부터 식상은 화, 재운, 토, 관운, 식재관운이 선운이 되는 것이죠. 악운은 수를 도와주는 금운이 악운이고 또 수가 수를 비겁이 악운이 되는 겁니다. 기하는 것은 신약, 신금과 해수, 신은 인을 중화해서 기하고 해는 임은 녹이 되어 기한다. 사주팔자에 이렇게 이 사주팔자는 임축왕격이라도 하기가 조금 애매하다 이겁니다. 해수가 있기 때문에 해수가 인해가 한목됐어 이렇게요. 해는 임은 녹이 되어 기한다 이렇게 해서 사주팔자를 풀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실 것은 괴강하고 고지, 이게 여기다가 괴강만 쓰지만 12고 묘지, 묘지라고 썼죠. 묘지, 묘지라고 있니 한자로 묘지 이렇게. 이게 안 되겠다. 이게 잘못됐다. 글씨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묘지 이렇게 묘지로 쓰겠습니다. 이 사주팔자를 보시면은 임수일에 태어났기 때문에 임수는 제비를 날쌘 제비를 뜻합니다. 가정적인 삶을 영유하는 팔자, 새끼를 잘 기르는 모성애가 강력한 힘을 가진 제비, 양수에 해당되며 지혜롭고 수용 능력이 아주 좋습니다. 이슬을 뜻하며 호수, 바다, 지혜, 상황 파악을 잘하고 집요하고 멋이 있으며 교육자, 사색적, 속이 진중하고 거만함이 있으며 거만함이 있다. 방위로는 북방이며 색상은 흑색이고 후현무상이다. 하늘에서는 검은 구름, 땅에서는 바다, 다음수, 인짓은 뇌, 지혜의 산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수에 대한 것을 정확히 아셔야 사주풀이에 아주 용이합니다.
이 사주는 임일간이 인시로 임축왕격이 분명하며 임진에 출생하여 분명히 임축왕격에 진용이 있어 용호쌍방으로 부귀상절한다고 하는데 일지에 기하는 해수가 있다는 것으로 이 명국이 파악이 된다면 필자의 우견은 임수일간이 해월은 걸록격이며 임진 일생은 임진괴강격도 되며 임계일간의 사묘는 천을균으로 공규격도 되니 임축왕격으로는 탁격이나 반감된다면 임축왕격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다른 격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요? 이 사주는 임수일생으로 지혜가 출중하며 식상이 많아. 식상이란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목이 많아서 임수의 목은 비식 그러죠. 그러니까 식상이 많아 자식을 좋아하며 크게 출세시키는 모왕자왕의 팔자요. 임진괴강일로 고집이 있고 괴강일은 리더십, 지시자 이런 거예요. 괴강이 있고 미래하고 아름다우며 임진 괴강에 있는 사람들의 여인들은 대부분 아름다운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임진 그중에서 경진 괴강, 경진 경술 괴강도 아주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고집이 있고 미래하고 공격적도 되니 대운이 선운이면 천신의 도움이 있어 부귀한다. 대운이 선운이면 좋은 운이면 이걸 전부 다 한문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네, 보니까 대운이 선운이면 착한 운이면 선운이면 또 선운도 바꾸고 선운이면 천신의 도움으로 하늘에 도움이 있어 이 얘기입니다. 천신이라는 말은 천신의 도움으로 있어 부귀한다. 잘 산다. 이 얘기입니다. 사주 오행을 보면 사주 오행을 보면 임수일간의 수가 4개 금이 없고 토가 하나 화가 없고 목이 3위로 화성인 재물이 없고 그렇죠? 사주팔자 재물이 없고 다시 봐볼까요? 화성인 화가 없어요. 이 사주팔자에. 근데 이 속에 무토 속에 무병 무병가 이렇게 이 속에가 사주팔자 병화가 들어있으므로 이것이 사주 속에는 없지만 지장간 속에는 있는 것입니다. 병화 여기다 이렇게 병화를 지장간에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팔자에 완전히 무죄자는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화가 없고 목 3개로 수가 4개, 수가 어디 보죠? 4개가 되는지 수가 임수, 해수, 자수 또 금은 사주팔자에 금은 없고 또 금을 도와주는 토는 1개, 토를 도와주는 화는 없고 목이 하나, 둘, 3개로 이렇게 사주팔자가 이루어져 있으니 이루어져 화성인 재물이 없고 금성이 인성이 없는 팔자로 평생 봉고를 받는 직업을 가지고 살면 되는 사주다. 왜? 사주팔자를 보시면요. 이렇게 걸록격이기 때문에 국록진 이렇게 걸록격은 국록진이 많습니다. 또 임축왕격도 고급 공무원이 되는 팔자인데 이 사주는 임진 이민의 묘 천을균이 들어있어서 공규격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주팔자를 아주 귀한 사주가 되어 있으니 이 사주는 이렇게 미약하니 사주의 직업을 가지고 살면 되는 것이다. 살면 되는 사주다. 사주의 재성이 없고 관성이 미약하면 봉급자가 최길하다. 이 명은 수목 태과 팔자로 수운인 강왕해 오는 임신대운에 진토 편관이 신자진 수국으로 이루어져. 이거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 사주팔자가 진토가 얘가 있지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요 수요 임신할 때 이 신금이 신자진 수국으로 돼요. 이렇게 수국이 돼요. 무토, 토가 무너지는 형상을 이룬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토가 있어 무토가 수취왕상으로 진토인 편관 남편이 무너져 남편 되기 부족한 팔자다. 자세히 또 공부해야 되겠죠. 수목 태과 팔자로 수운이 강왕에 오면 임신대운의 진토 편관이 신자진 수국으로 이루어 수치 왕성으로 진토인 편관 남편이 무너져 남편 되기 부족한 팔자다. 이건 좋은 말로 써놓은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진토가 묘지의 고지나 묘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묘지 신자지는 신금이 있고 장생지지에 보면은 신금과 왕지와 생지와 왕지와 고지로 되어 있는데 고지를 묘지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팔자가 신자진 수국을 이루어 수치왕상하니 진토인 편관 남편이 무너져 남편 되기 부족한 팔자다. 이때 요 신운이 들어올 때 빠른 시간 내에 그러니까 대운이 1대운으로 되어 있네요. 1, 11, 21, 21은 26세부터 31세 신운대운에 이렇게 그걸 써드리겠습니다. 31세 수취왕 진토인 31세부터 잠깐만요. 진토 1대운이니까 1, 11, 21, 26부터 31 사이 26부터 31 사이 26부터 진운인 진운인 26세부터 31세까지 31세 중에 수운이 또 오면 중에 편관 남편이 무너져 남편이 덕이 부족한 팔자다. 진운인 26세 31세 사이에 31세 사이에 31세 사이에 편관 남편이 무너져 남편 되기 부족한 팔자다. 36세 후부터 남방 화운인 미대운이 시작하여 수국을 제하여 운세가 좋아지는 운명이다. 사주가 걸록이면 다시 한번 제가 보시면 31세 미오사 이렇게요. 미오사 인묘진으로 흘러오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신미대운인 이것도 정확하게 해드리면은 남방 화국이에요. 남방 화운인 신미대운 중
신미대운 중 미중에 신미대운이 시작. 신미대운 중 미운부터 신미대운 중 미운부터 미토미 이렇게 아니미자 미대운이 시작하여 남방화원이 신미대운 중 미대운부터 시작하여 수국을 제하 운세가 좋아 시작부터 차근차근 공부합시다. 사오미 무토 진운까지 무진운 사오미 여기는 빨갛게 좋은 운이고 무토도 좋은 운이니까 이렇게 딱 해놓으시고 무토 대운까지 그러면은 30일, 40일, 50일, 66세 무토 대운까지 66세 무토 대운까지 36세 남방 화원이 미인 대운부터 61세 무토 대운까지 대운부터 61세 무토 대운까지 61세 무토 대운까지 무토 대운까지 운이 시작하여 대운까지 수국을 제하여 수국을 제하여 운세가 좋아지는 운명이다. 36세부터 남방 화원인 신미대운 중 미대운부터 61세 무토 대운까지 수국을 제하여 운세가 좋아지는 운명이다. 사주가 걸록거리며 식상이 다하니 국록진이나 선생님 팔자가 되는 명이다. 걸록거리면 식상이 많고 국가의 녹을 먹는 사주 중에서 식상이는 자식을 의미합니다. 자식을 의미할 때 식상이 많으니 국록지나 선생님 팔자가 되는 것이다. 아무리 사주 운기 좋은 격과 아무리 사주 은국이 좋은 격과 좋은 용신을 취했다 해도 하늘의 운인 대운이 비운으로 흐르면 일장춘몽이며 인생사 허무한 초로 인생이 된다. 아주 중요한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많이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운을 보는 법을 자세히 보시고 연구하시면서 차근차근씩 보면 되는 겁니다. 사주팔자에 이렇게 사주팔자가 보시면 이렇게 임진, 관, 여명에는 관제식 이렇게 돼요. 원래는 관제식이라 식관, 여자는 식관이라고 그래요. 식상이나 식신상관, 관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여명은 식신상관 자식이고 관은 남편이기 때문에 이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운명이 여러 갈래로 살기 때문에 관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식상이 어찌 되어 있는지를 보시면서 하면 됩니다. 이렇게 진술충미 고지나 묘지로 관성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인생사가 정말로 힘들 수가 있으니 임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진술충미가 관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꼭 혼인할 때도 주의하셔야 되고 혼인하시는 나이도 좀 계산하시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